저희 그 하이넷은 아시다시피 2019년 3월에 창립을 해서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창립된 이후로 2021년에 제가 5월 달에 여기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9개의 그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로 저희가 좀 수소 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까지 42개가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 36개를 운영을 전국에 하고 있는데, 전국의 전체 수소 충전소가 한 134개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가 한 조금 못 미치는 3분의 1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의 그 책임과 사명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더 좀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소비자 대표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이제 하이넷이 해온 일들과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 에너지 가격 인상 관련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소차 산업의 그 발전을 위한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수소차가 있고 수소 충전소가 있고 또 수소차의 소비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 소비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좀 기탄 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산업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겪어가면서 보다 좀 발전된 모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주체가 서로 양해하고 협조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수소차, 충전소, 또 수소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자리는 저희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많은 얘기를 좀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좀 도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이용자 간담회, 저희가 명칭은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순서는 저희 당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수소 충전소의 운영 환경,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운영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는 그 수소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 3월 달에 설립된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총 11개 기업이 십시일반 투자해서 모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달에 설립이 돼서 2019년 9월 달에 국회 수소 충전소, 저희가 구축한 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충전소가 되겠는데, 그 충전소를 위탁 운영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하이넷 정부 세종청사 충전소를 준공을 해서 그 이후로 당진 수소 출하센터, 그리고 국내 수소 충전소 100호기, 인천공항 터미널 2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준공을 했고, 2022년 8월 달에는 이 동일한 인천공항 터미널 2 충전소에 셀프 충전소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된 사진 자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저희 운영 성과 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 3월부터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총 88기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현 시점까지 총 42기를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46기는 지금 계속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 말 정도까지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은 국회를 포함해서 총 35기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기, 2020년도에는 5기, 2021년도에는 15기,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총 14기를 운영 중에 있어서 누적으로 총 35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의 위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축적인 수소 충전소는 아직 도시가 안 됐지만은 그 부분도 차차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그 충전소의 그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국회 뭐 다들 그 다녀오셨겠지만 정부 세종청사 그리고 인천공항 터미널 2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소 충전소 운영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 충전소는 다 아시겠지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소 충전소는 온사이트 방식과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사이트 방식은 뭐 천연가스 개질이라든가 또는 LPG 개질 또는 수전해를 통해서 원료를 현지로부터 그대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충전소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제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통해서 냉각기를 통해서 차량이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일련의 그 충전소 한 사이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 충전소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오프사이트 방식은 수소 제조는 수소 공장으로부터 별도로 제조를 하고 그거를 이송을 해서 충전소에 그 보급을 수송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충전소를 오프사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온사이트 방식과 오프사이트 방식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천연가스 그 제조를 하는 방식에 단가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오프사이트 방식은 저희가 이제 부생수소 일반적으로 LPG라든가 LNG 이런 쪽 그 화학 공장이라든가 제철소로부터 나오는 부생수소를 운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는 좀 약합니다. 그 온사이트 방식에 비해서. 하지만 이 부분을 운송하는 운송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득이하게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는 운송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운송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 다 그 차등이 되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물비가 굉장히 차등이 된다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 기수가 약 한 188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충전소 기수가 그 중에 약 한 4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오프사이트 방식입니다. 4기는 온사이트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거의 다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그 부득이하게 이제 물류비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올 상반기부터 좀 고통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2년 금년 6월 달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진이라든가 또는 그 울산 지역의 어떤 그 병목되는 지역에 차량이 막고서 이제 시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 그때 당시에 110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약 한 32개소가 영업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튜브 트레일러로 그 가스를 이송해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한 30% 정도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충전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고통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그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수소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라든가 제철소의 공장들이 수소 생산량을 감소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체계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좀 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해결이 못 됐던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만큼은 좀 최대한 운영될 수 있게 했는데 저희도 부득불 외부로부터 받는 가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고통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진 출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합니다. 저희는 현대 제철로부터 부생가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공을 해서 저희가 튜브 트레일러로 해서 운송을 하는 그런 그 공장이 있는데, 현대제철 그 메인 공장이 유지보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한 열흘 정도는 부득불 수소 생산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작년 말에도 좀 그랬고, 근데 저희는 지금 그 타사의 수소 공장을 통해서 일단 물량을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소 유통 시장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판매 가격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 가격이 현재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 1호음 충전소 같은 경우는 7,800원에서 8,800원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가 구축한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충전소가 되겠고요.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지역도 총 9개소의 충전소가 있는데, 언양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언양 휴게소 수소 충전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울산시에서 구축한 수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시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평균 가격을 보면 7,111원이었는데, 지금 지지난달인가요? 그때 급작스럽게 인상이 됐죠. 약 한 18.12%, 약 8,400원 정도로. 울산 지역은 수소 특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일종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회사가 있고, 덕양 지금 이름 바꿨지만은 그런 수소 공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가격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에 또 한국가스공사가 유통센터, 그러니까 가스의 유통을 관장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스공사로부터 유통센터를 통해서 일부는 저희가 먼 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로부터 구매를 해서 저희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당진에서 거제까지 가기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있는 유통센터의 망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가스공사도 이제 저희한테 공급하는 가격 자체를 8월 말부로 약 12% 정도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현재 수소 차량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9년도에는 5,000대 정도 됐습니다. 20년도에는 1,900대, 21년도에는 19,400대, 22년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700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저희 로드맵상, 정부의 로드맵상에는 2022년도가 67,000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해도 남은 기간에 보급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해도 약 한 40%, 로드맵의 4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는 차량이 많이 와야 그 충전소의 차량의 수익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차량의 대수 자체가 너무 적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충전소 운영에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충전소는 지금 2019년 초나 말경에는 몇 개 없었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편도 일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차량의 대수가 많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 울산, 강원, 경남 이 순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제주도에는 이제 있다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6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더딘 보급 속도가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한다거나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전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 충전소를 가동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제 적자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된다는 부분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5곳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흑자본 수소 충전소가 3곳뿐이라는데, 이 부분도
복합 충전소에 LPG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발생했던 일부 지역에 차량이 그나마 많이 오는 울산에 한 두 군데, 그리고 다른 데 한 군데, 뭐 이 정도의 한 3개소에는 전부 적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에 좀 적자 기업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료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고정비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100원의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그대로 100% 이제 80%까지 지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정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수수료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변경이 돼서 받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100%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국고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빙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해서 100% 저희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0% 자체도 일단 최대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완화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뭐 가장 중요한 수소 가격의 결정 요인을 보시면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수소 공급 가격입니다. 구생수소 또는 계질수소 또는 친환경 수소, 그러니까 그린 수소, 수전해를 통해서 얻는 그린 수소, 이런 거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사이트 방식이다 보니까 이 물류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부생수소가 나오려고 하면 화학공장이나 제철공장에 원료를 떼야 됩니다. 원료를 떼야 되는데 그게 국제 유가죠. 유가의 변동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또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약 한 1,400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LPG, 나프타, 경유 이런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당진 출하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사로부터 공급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시면은 그 각 사별로 쓰는 원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원료별로 그 진동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쿠션 없이 그냥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비 이제 또 결정 요인을 보시면은, 이건 저희 이제 당사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진 출하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 공급하고 있는 데는 아산 인주가 되겠습니다.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당진 출하센터에서 아산 인주 충전소까지. 그리고 최대는 저희가 이제 속리산 휴게소, 여기보다 먼 충전소도 있지만 거기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가장 먼 데가 150km 정도 떨어진 속리산 휴게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기존의 물류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연초가 되겠습니다. 물류비를 보시면은 16만원 정도, 이 16만원 정도가 한번 가는데, 튜브 트레일러가 한번 가는데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튜브 트레일러가 하나가 약 한 250km 정도를 싣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보용으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물류비는 킬로그램당 640원이 소요됐습니다. 아산 인주의 경우입니다. 근데 유류비가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인상분이 약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킬로그램당 단가 상승이 약 360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속리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더 멉니다. 15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류비는 더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류비 인상분하고 물류비 다 포함해가지고 2,040원이던 게 1,120원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물류비는 킬로그램당 여기는 1,000원이 됐고 여기는 3,000원이 넘는 그런 물류비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황입니다. 그냥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2022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표를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에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가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보시면은 20%, 여기 환율은 20%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50%, 그 다음에 LNG 가격 같은 경우는 134%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물류비 인상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도시를 한번 해봤고요.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평균 잡아서 저희가 공급하는 충전소의 평균 잡아서 약 55.5%가 다 물류비가 증가한 상황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친환경 차량 중에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 차량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부터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할인율 그 전기료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50%까지.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보급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할인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30%까지 적용을 하게 됐고요. 이 위에 부분은 10%까지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할인율 적용을 완전히 폐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의 전기 충전 요금을 보시면은 할인율 적용 전과 후는 약 한 100%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수소 가격이 초기에 2019년도에 어떻게 형성이 됐나,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휘발유 차량, 전기 차량, 경유 차량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산타페 디젤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차량과 그 디젤 차량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연비를 봤을 때는 13.8km가 되겠습니다. 그 산타페 디젤이요. 100km를 주행할 때 연료량은 약 7.25리터. 이거 그때 당시에 연료 단가를 보면 1,370원 정도가 됐습니다. 총 연료비는 9,947원 정도가 됐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수소 차량은 연비가 그 공식 연비는 96.2kg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러다 보니까 100km를 운행하려고 하면은 1.04kg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산타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92% 선으로 이제 잡았는데, 그렇게 잡으니까 9,151원이 되고, 이에 따라서 1.04kg당 단가로 바꿔보니까 8,800원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9년도에는 8,800원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유차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아시거든요, 이제 다음 장 보시면 2022년도의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그냥 단순 비교만 하겠습니다. 아까 경유 차량을 비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유가랑 그런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 비교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내용은 똑같고요. 위쪽은 연료 단가가 지금 산타페 디젤의 연료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1,855원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그러다 보니까 총 연료비는 약 한 13,400원 정도, 100km를 갈 때 그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넥소 차량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산타페 연료비 아까 92% 적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하니까 13,448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373원이 나옵니다. 그냥 디젤 차량 대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킬로그램당으로 환산하니까 1.04로 나눠보니까 11,897원이라는 가격이 일단 도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단순 비교입니다. 그냥 디젤 가격 대비 오른 폭을 저희 수소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타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11,897원이 되고요. 저희 수소 충전소에 영업 손실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보전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12,800원 정도의 수소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수소를 조달받습니다. 저희가 당진 출하센터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그 다른 가스사로부터 조달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변동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LPG를 통해서 또는 그 LNG를 통해서 또는 경유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그 수소가스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산식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공급받는 가격 포함하면은 13,700원 정도가 돼야만이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가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판단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뭐 그 마중물 역할에서 나왔지만 저희는 유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요. 저희는 그렇게 수익을 찾는 기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수익을 찾아서 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수소 가격의 인상이 결정이 돼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위에 부분은 이따가 질의사항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넷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기능 위주의 충전소였습니다. 뭐 기능이 제일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미래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디자인도 그렇고 뭐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산에 들어가는 충전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용산 말씀드렸는데 용산에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메가 스테이션이라는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마도 확정하기는 힘들지만은 내년 상반기 전에는 다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은 완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충전소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인근에 바로 문화복합시설을 같이 겸비한 충전소라고 해서 메가 스테이션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첫 번째로 국내에서 첫 번째로 지금 지금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충전소에서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충전소에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대 이상 뭐 대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차량을 놓고 들어가서 문화시설을 또 관람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뭐 미래차 전시장, 미래차 쇼룸 이런 쇼룸도 넣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시설 그리고 어떤 아트센터 이런 부분을 겸비해 가지고 내가 충전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용산 한복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전하는 시간 동안이나 충전 이후에도 다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호기 충전소인 인천공항 터미널 2 수소 충전소에 저희가 8월 말부터 저희가 셀프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저희가 8월 30일 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5대 실적이 있었고요. 9월 달에는 약 142대, 10월 달에는 약 한 220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셀프 충전을 통해서 저희의 뭐 고정비를 절감하지 않은 목적도 있지만은 좀 더 소비자들한테 좀 더 편리성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규제 샌드박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모든 충전소에 필수적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 좀 공급이 돼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는 수소 수익이 나진 않지만은 8,800원에서 상징적으로 8,400원으로 8,800원에서 8,400원으로 단가를 좀 내려서 저희가 셀프 충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전소를 초기에 짓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고가다 보니까 많은 그 충전기를 보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 기만 놔도 막 30억씩 드니까 두 개를 놓으면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축비가 좀 더 들고 하지만은 그게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의 6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대 이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그 가격에도 뭐 3기, 4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완공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된 충전소에 부가적으로 증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현재 증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정상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넷에서는 총 5개, 인천공항 터미널 1, 그 다음에 자운대, 그리고 광명수와 전주 송천, 그리고 화성 동탄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증설을 완료해서 소비자들이 좀 활용하시기 좀 더 편하게 뭐 대기 시간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접 지역에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과 화성시청은 근거리에 있으니까 휴무제를 좀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수소충전소 설비 증설을 통해서 용량이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운영 시간도 좀 점차적으로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뭐 8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메가스테이션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약 한 24시간 그냥 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충전기가 2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각종 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현대차라든가 그런 쪽과 그 협의를 해서 블루 멤버스 포인트 결제 시스템 활성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저쪽에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형 화면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전소별로 운영되는 부분이 여기 다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CCTV를 통해서 관찰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결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 멤버스 포인트를 활용하라고 지금 현재 시스템도 좀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요.